네,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원에 사는 김윤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참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막 이런 친구는 아니고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아주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리딩하면서 막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저희 남편이 꿈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교수님이 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쁜 우리 남편 덕분에 제가 아무래도 가정,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사회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윤영아라고 불리기보다는 며느라, 엄마, 딸, 이렇게 누구네 엄마, 이렇게만 불리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34살에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변수라는 걸 한번 맞아봤어요.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조금 없이 살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제게 2015년 제 나이 34살에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약간 저희 엄마의 실명의 위기까지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2015년 5월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 제가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었을 그쯤이었어요. 그즈음 2014, 15 이렇게 올 때쯤 저는 우연히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홈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을 때 제가 워낙에 뭐 꿈이 있거나 막 이렇게 뭔가 리딩하는 친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서포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꿈이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홈미팅에서 "윤영 씨, 사람이 살면서 변수라는 게 올 수 있다. 그 변수를 약간 내 삶에 대입을 한번 좀 해 봐. 그래서 그 대입한 삶을 약간은 좀 내가 해결해 보겠다. 혹은 그걸 좀 이겨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쪼끔 꿈을 가져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워낙에 꿈이 없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지.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 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스폰서님을 그냥 맞이만 하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던 그즈음 2015년에 저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바바박 바바박 다가온 그 변수가 정말 머리 아프도록 다가왔는데 그때 저라는 사람한테 들었던 생각인 거예요. '어? 우리 스폰서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변수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고 변수를 삶에 대입을 한번 해서 꿈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근데 왜 나는 그냥 살았지? 왜 나는 여지껏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변수가 딱 왔을 때 저라는 사람이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진짜 현재의 나와 마주했던 것 같아요. 딱 마주했던 그 순간에 저라는 사람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김윤영, 왜 100만 원도 없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34살이었잖아요. 남편이 돈 관리도 다 하고 있었고요. 저는 생활비만 받아서 쓰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그냥 해맑게 살던 사람이라서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돈 100만 원 하나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마주했던 저와 완전히 현실적인 나와 마주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윤영 씨, 괜찮아. 있잖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변수라는 게 찾아오고 그리고 다 어렵게들 살아.
다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 근데 건강을 해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그건 모두 다 잃는 거니까. 근데 윤혁 씨, 돈을 잃거나 하는 그런 변수들은 괜찮아. 해결하면 되니까. 윤혁 씨, 아메이를 다시 한번 알아봐. 아메이를 다시 한번 알아봤을 때 아메이에서 윤혁 씨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그 경제적 위기를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방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요, 약간 그때 34살에 맞았던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그때 제 마음속에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이렇게 듣고 나서, 오,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에 1억? 정말로 아메이로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아메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메이가 다르게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지금 나가겠습니다. 저 아메이 하러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했고요. 굉장히 제가 빠진 그 변수에 슬퍼서 허덕이고 있었을 때 스폰서님 매주 찾아와 주셨어요. 매주 찾아와 주시는 그 스폰서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2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2주 시간을 갖고 제가 나갔어요. 아메이 매장을 나갔어요. 교육을 들으러 나간 거죠. 그때 나갈 때 제가 나가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향후 10년 뒤를 계산하면서 현실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플랜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서의 10년 계산해 봤어요. 내가 10년 뒤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약간 과장이나 부장이나 약간 요 중간 어디쯤에 있거나 하는데, 그 다음 10년 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럼 나는 얼마나 벌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 둘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약간 좀 맡기는데 돈을 다 드리고 나면 나한테 그닥 남는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파티쉐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거기에 가서 얼마 정도의 자본이 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4억 정도의 자본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부딪힌 난관은 자본이 없더라고요. 자영업으로서의 저 4억을 내가 끌어당길 만한 자본이 있지 않구나. 그럼 아메이로 10년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메이로 10년을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 당장은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앞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향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말 10년 뒤를 꿈꿔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에메랄드라도 되어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느리게 가서 10년 뒤에 에메랄드라도 되어 있다면 나는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한 거 아닐까? 에메랄드라고 하면 여러분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아메이에선 얘기하거든요.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매년 증가하면서 상속까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 그러면 10년을 계산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당기거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로 자본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는 아메이를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메이를 1년만 해봐야 되겠다. 1년 해보고 난 뒤에 정말로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면 나는 깨끗이 포기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아메이를 나가서 제가 1년을 해봤더니요.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나가서 1년 해보고 난 뒤에 느낀 게, 나 아메이를 정말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으로 지금 아메이를 7년 차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요, 2015년에 그 변수를 맞고 2016 회계년도 시작을 SP로 시작을 해서 2016 회계년도를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두바이 가는 거를 성취를 했고요. 2017 회계년도에 사파이어와 하와이를 성취하고 2018 회계년도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동시 성취했어요. 그리고 2019, 2020 이렇게 회계년도에는요. 저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볼륨의 성장이라는 저만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잘 달성했고요. 이번 2021 회계년도에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저라는 작은 그룹에서 매달 핀자가 나오는 거, 매달 뉴 핀자가 나오는 게 제 꿈이었고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회계년도 매달 뉴 핀자가 나오는 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도전이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삽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공감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아메이를 함께 하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 계시든, 물론 저보다 높은 핀에 계신 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공감할 수 없겠지만요. 제가 왔던 핀까지는 공감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간마다 약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 아메이 너무 좋아서 아메이 너무 비전 있게 봤고 그리고 꿈이 생겼고 하면 아메이 잘 되시던가요? 아메이가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을 가졌다고 해서 아메이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나는 3대가 먹고 사는 가장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메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건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구간에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구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업으로서의 아메이. 아메이를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만 그런가? 그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만 그런가? 제가 스폰서님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스폰서님 나만 그래요?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메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메이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아메이가 아직 어색하신 거예요. 그쵸. 아메이라는 일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거는 아메이만 그래요? 아니요. 아메이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도요. 그 직장에서 내가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인턴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이게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죠. 자영업을 열어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을 열어도 맨 처음서부터 정말로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난 이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 취미 생활도 그런데 일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색함과 낯설음과 이별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아메이를 했어요. 난 아메이를 해야 돼. 난 아메이를 해야 되지. 사람을 만나야 돼. 무서워. 그쵸? 여러분들, 그 구간에 있으신 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나 아메이 해야 돼. 나 나가야 돼. 만나야 돼. 무서워. 그쵸?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막 향해서 내가 달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파트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폰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자전거 타기에 비유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요, 자전거를 처음 타려고 했을 때 어떠냐면요, 자꾸 넘어져요. 그쵸? 신경질 나게.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 나는 자전거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나는 자전거를 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질 나는 기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어떠세요? 막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데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손을 뗀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손을 뗀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빠가 없어. 그래서 그 순간 넘어지는. 그쵸? 무언가 내가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 내가 일정 기간 넘어지면서 노력을 하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좀 달려진다라는 순간이 됐을 때 약간 좀 맘 놓고 그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고 더 잘 타고 싶고 더 그 자전거 안장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이 자전거 타는 시간을 할애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씩 나도 할 수 있나 봐. 가능한데?
이런 약간의 그런 감들이 오면 정말로 아메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아메이까지의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시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아메이 하겠어요? 사람 만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플래티늄 되고 나서 느낀 거예요. 제가 플래티늄 가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나는 9시서부터 4시까지 무조건 집에 들어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9시서부터 4시까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텔레비전 보면서 라면 먹는 거였어요. 혼자서. 근데요, 플래티늄도 됐고, 나 이제 1000만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나 들어가서 오늘은 라면 먹으면서 텔레비전 1시간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던 거 놔두고 내가 갑자기 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옷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아메이와 친숙하고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 직업으로서의 아메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직장인처럼 아메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시간을 당연하게 할당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면서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아메이에 두 발을 확 담글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감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요, 천만을 도전하는 시기죠. 천만을 만들어내는 시기, 도전하는 시기요. 이제 나 아메이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아메이 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천만이잖아요. 우리 아메이의 꽃이 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천만을 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얘기했어요. 스폰서님, 저 있잖아요. 정말로 천만 해보고 싶고요. 저 정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다음에 두바이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고개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뭘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스케줄이 스승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달짜리 스케줄표를 놓고요. 스케줄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요, 미팅 나가는 스케줄 말고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스케줄을 잡고 토요일 날 랠리 있는 것들 잡고 나니까 근데 나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폰서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깨질 수도 있으니 여러 개의 약속을 잡아서 내가 그 스케줄표를 채워 나가세요.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내 발을 이끌어서 행동하세요. 그러면 윤영 씨가 원하는 핀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암담한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스케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지? 그래서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채우냐면은요. 막 한 달 뒤 약속은 왜 친구들끼리도 야, 우리 한 달 뒤에 한번 보자 이러면 흔히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서부터 채우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한 달의 스케줄을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 달의 스케줄을 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아메이 이거 진짜 자영사업이다.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사실 상사가 미울 뿐 제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냥 내가 주어진 업무를 미션 클리어 하듯이 무언가를 하면 됐었는데 아메이에 오니까요. 그 스케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야 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요.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었냐면요.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스케줄하고 한 달을 체크하고 일주일마다 통계를 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만큼을 했는지 몇 번의 신규를 만났고 STP를 몇 번을 했고 데모를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통계를 내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6개월 만에 돌아가는 천만이 될 수 있는 그걸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스케줄표를 한번 보세요. 내 스케줄표에 정말로 내가 만족할 만큼의 스케줄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나는 스케줄을 정말로 작성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스케줄을 작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한 피드백을 내 스스로 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천만을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스케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PBPB 하잖아요. 저도 PBPB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만이 가고 싶으니까 사실 사람이요. 스폰서님, PB가요, 안 오르고요. 이번 달 PB가 없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스폰서님한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PB 하던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일상이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윤영 씨, PB는 쫓는 거 아니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너무 멋있죠. 말이 너무 멋있는데 그때 그 시절 제가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뭘 하셔? 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셔? PB가 어떻게 따라와? 차라리 나한테 저기 가서 정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수기 구매가 일어날 것 같고요. 저기 가서 청정기 어떻게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지금 따라오는 PB를 쫓는 PB를 따라오는 PB를 막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 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홈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폰서님이 홈미팅을 주관해 주시던 홈미팅을 따라만 가다가 그러다가 제가 홈미팅이라는 걸요. 제가 스스로 주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관이라는 것이 제가 한다고 해서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갑자기 홈미팅 스케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들과 홈미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한테 저를 프로모션 하는 거였고 그들한테 제가 가진 컨텐츠를 프로모션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혹시 고혈압이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다음 주에 스킨케어 하고 싶진 않나요? 혹시 어린이 건강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혹시 퀸으로 요리하는 거 양식 요리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제가 그 반복 만남 홈미팅을 꾸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홈미팅을 꾸려나가다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브론즈 빌더 구조예요. 3개의 그룹에서 뎁스까지 일어나서 이게 근 10개의 홈미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PB가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PB를 쫓아서 사람을 막 만날 때는 PB가 안 생기는 것 같았는데 내가 PB가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내가 어딘가에서 홈미팅을 하고 또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싶게 만들고 또 누군가가 이 홈미팅에 참여를 하고 함께 하는 아메이 하는 거. 나 혼자만 잘나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고 함께 하는 아메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게 천만을 도전하는 시기, 천만을 만드는 시기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요, 천만을 도전할 때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있잖아요. 천만 도전하기까지의 스토리가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저도 천만을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있잖아요. 제가 GP 갈 때였어요. GP 갈 때였는데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스폰서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스케줄대로 저를 계속 이끌면서 제 몸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잘 아메이를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 넘어서 11시 다 돼서 저희 7살짜리 딸이 태권도 갔다 와서 자기가 발차기를 너무나 잘할 수 있다며 발차기를 했어요. 발차기를 했는데 바지를 다 벗지 않은 채로 샤워하기 전에 바지를 다 벗지 않은 채로 발차기를 하다가 얘가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발라당 넘어지니까 머리가 저희가 또 그때 하필이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이었어요. 그 모서리에 머리가 이렇게 딱 찢겨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피가, 사람의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여, 이게 진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폭포수처럼 피가 팍 터지는데요. 옆에 있는 둘째 아이 바지를 딱 틀어 막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젖고 또 다른 수건을 적셔야 하는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를 해서 다급하게 저희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119 구급대원들이 정말 2분 만에 도착을 하셨는데 있잖아요.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오세요 어머니 이러는데 정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정말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신발 신고 올라오셔가지고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막 압박붕대로 감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구급대로 가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제가 데리고 어딘가를 맡겨야 때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를 맡기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응급처치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온 시간이 한 1시, 2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가 있어서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엄마의 실명의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단한 아메이였고 그래서 열심히 꾸역꾸역 정말 스케줄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내 몸을 이끌면서 다녔는데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힘든 일을 또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정말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랑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잠들었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찹쌀 케이크 반죽을 하기 시작했어요. 찹쌀 케이크 반죽을 했는데 이 반죽을 하면서 저도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아 나 좀 너무 미친 여자 같지 않냐? 네. 너무 미친 여자 같잖아요. 새벽 2시까지 막 울면서 막 야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그랬는데 저라는 사람이 찹쌀 케이크를 반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뭐였냐면요. 제 스케줄에 쓰여져 있었어요. 아무도 홈미팅이 있었던 날이 아니었어요. 미팅이 있던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단 그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에게 찹쌀 케이크 하나를 구워서 갖다 주기, 그리고 찹쌀 케이크 하나는 5등분으로 나눠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오기. 이렇게 신뢰를 쌓고 오기가 제 스케줄표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바짓가랑이 이렇게 잡고 엄마 꼭 나가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불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케줄표에 따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나갔었어요. 나가서 그걸 다 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했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PB가 1도 생기지 않았고요. 제가 사업을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친구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게 찹쌀 케이크 5개를 전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제게 남는 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제가 GP 갈 때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그걸 해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그때는 너무 간절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했던 그 스폰서님의 말씀을 꼭 한번 이행을 해서 1년 동안 이행을 해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순간들이 지나서 그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그 레그가 이번 회계년도 사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라는 사람이 천만을 만드는 것, 그쵸? 만드는 것까지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만을 복제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여기에도 천만을 복제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천만을 했으니까 누군가도 천만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천만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누군가가 따라와서 나처럼 스케줄이 스승이니까 1년 동안 그걸 지키면서 고개더를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마음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움직여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이 생각인데 사실 이거였던 거겠죠. 그들도 직업으로서의 아메이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안 되지?
왜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다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정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스폰서님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파트너를 대할 때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제가 천만을 복제하는 그 시기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 사랑이 뭔데?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가슴 깊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윤영 씨, 그 사람한테 갈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는 윤영 씨의 목표와 윤영 씨의 계획이 있다. 그걸 가지고 가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대해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걸로 대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저 깊숙이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있고 정말 비전이 큰 일이기 때문에 가자, 가자, 가자 하면서 뭔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나? 그들을 정말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때 스폰서님과의 상담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아, 내가 저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저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저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라는 사람이 천만을 복제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스폰서님이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처럼 하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스폰서님을 막 바라봤더니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스폰서님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스폰서님처럼 저렇게 약간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 가고 저렇게 큰 사람이 되어야 천만을 복제하고 그런 파트너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솔선수범, 언행일치, 선한지식인. 그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마음 먹었던 거, 사파이어를 도전하면서 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끝내고 사파이어를 도전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스폰서님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는데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왜 그랬냐면 약간은 제가 조금 한 8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뭔가 미팅이나 막 이런 것에 세입하는 정말 늦진 않지만 오 세입 하고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랑 홈미팅이랑 이런 데서 만날 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 활용점정 립스틱을 바르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얘기했어요. 스폰서님, 저 오늘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아, 내일서부터라고 했겠죠? 내일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윤혁 씨? 주말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오 마이 갓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따라야 되니까 한번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도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앞당겨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요. 천만을 복제하는 시기에서는요. 저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복제를 당하는 사람. 저는 항상 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요, 복제는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말로는 복제가 되지 않거든요. 행동이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를 당하는 내가 얼마만큼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복제를 당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이제 카톡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올리고 그 전날에 리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에 있어서 이행하는 률 있죠. 100%는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최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이행이라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 늦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 리더다운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천만을 복제하는 그 시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천만을 복제를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복제를 하는 그분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을 이렇게 복제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팀을 만드는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전에는요,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신 시스템 아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딱 설정해 놓은 목표 아래에서 그것을 향해서 막 뛰고 또 뛰고 피드백하고 또 뛰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오너십이랑 책임감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그룹에 내가 아주 작은 그룹을 하나 마련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그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궁리라는 걸 되게 많이 하게 된 시기였어요. 다이아몬드 전에는 궁리라기보다는 솔직히 3년 만에 빠르게 다이아몬드 갔기 때문에 정말 급급해서 무언가를 해냈던 사람이었다라면요. 약간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아,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연말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들이 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이 조금 더 올바르게 좋은 문화 속에서 진행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궁리를 하면은요. 뭔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또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 궁리를 하면 그게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과만 보거든요. 결과만 보면 있잖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디든 그러니까 SP를 꿈꾸시는 분들이든 뭐 GP를 꿈꾸시는 분들이든 뭐 다이아몬드를 꿈꾸시는 분들이든 그 결과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목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부정이 쌓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점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궁리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궁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됐고요. 더 많은 정보를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그룹에 적용하려고 애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이제 2월서부터 우리가 미팅이 없어졌잖아요. 미팅 없어지면서 정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폰서님께 가서 많이 상의도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면서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3월 달서부터 온라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홈미팅이나 메이크업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의 컨텐츠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궁리가 낳은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런 궁리들이 정말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약간은 좀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팟스팟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김윤혁 아메이로 무엇을 얻었는가?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횟수로 7년차 아메이를 하고 있고요. 만 6년이 꽉 채워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저라는 사람한테 김준영 너 아메이로 무엇을 얻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공자의 마인드예요. 저는요. 예전에 아메이 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해주고,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 현상만을 보고 그냥 급급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아메이를 하고 아메이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요 시기를 보내오면서 저라는 사람이 든 생각이 뭐냐면요. 비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들이 한 행동만을 급급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누군가의 행동을, 누군가의 결과를 보고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결과를 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저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성공자 마인드 중에 하나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긍정으로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 누구나 만납니다. 근데요, 누군가는 결과가 나오고 누군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내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땐 결과가 나오는 행동이 나오고요. 내가 뭐 되겠어. 에휴, 괜찮아. 아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얻은 건 정말 성공자의 마인드 하나를 배운 거 아닐까, 얻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브랜드를 좀 가졌다. 나만의 브랜드를 좀 가진 사람이 됐다. 그걸 아메이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약간 타이틀이 브랜드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브랜드 갖고 싶다. 나도 약간 삶을 끝날 때 약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메이를 지금껏 진행해 오면서 얼마 전서부터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를 조금 가진 것 같은데, 근데 브랜드는 타이틀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브랜드를 좀 가져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요, 패셔니스타가 되겠어요. 저는요, 요리 명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나만의 브랜드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조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라는 거는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우리는 1인 기업가로서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저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이 아메이로 얻은 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 스폰서 그런 사람. 응.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저기 가 있는 사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소비자들도요. 저분이 하는 아메이, 김윤영이 하는 아메이는 조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다 자기마다의 브랜드가 생겨요. 그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타이틀이 있다고 가능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들을 지속하고 그게 올바르게 계속 가고 있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예측 가능성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롱런하는 브랜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롱런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 예측 가능함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롱런해요. 우리도 그런 예측 가능함을 갖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면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속해야 그게 정말로 나만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건데, 저라는 사람이 아메이를 통해서 7년 차 와 보니까 김윤영이 하는 아메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윤영이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아메이로 얻은 것 또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멘토예요. 인생을 살면서 멘토가 있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인이 돼서 멘토가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랬어요. 종교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허접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아집 있게 저는 저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데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고 나서요. 맨 처음부터 그분이 멘토가 된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만 말하세요. 막 부담스러워요. 그만 오세요. 막 이런 것들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가진 생각이 뭐냐면요. 저분 덕분에 내 삶이 변했구나. 저분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었고 나라는 사람이 변화라는 걸 하게 됐구나. 성인이 변화하는 거 사실 믿지 않았었거든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변화시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고착화된 성인이 누군가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저분 덕분에 이렇게 변화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 제가 성장할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분, 그래서 감히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쓰는 분, 그런 분을 인생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분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멘토를 얻은 게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고 싶은 말은요. 그 멘토가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희망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을요. 이렇게 외부 세계에서는 아우 그래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 많이. 그래 니네 다 벌어 니네 다 벌어 막 이렇게 그쵸. 근데 있잖아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돈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돈이 목표였어요. 돈이 목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고 부수적인 거고 나는 왜 아메이를 지속하고 있을까? 왜 나는 아메이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 뛰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파트너가 연말 보너스 받은 다음에 스폰서님 저 대출 갚았어요. 스폰서님 저 차 샀어요.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돈을 많이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는 내 파트너가 더 많은 꿈을 이루고 더 많은 성취를 했을 때 그때 진정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돈돈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돕는 일이더라. 우리 창업자분들이 60년 전서부터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정말로 맞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 아메이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있잖아요. 아메이는 굉장히 날개 달려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시죠. 여기 그룹의 분위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데 아메이 회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60여 년 동안 전 세계 지역국가 포함해서 100개국에 들어가서 입증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룹의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솔선수범하는 문화 속에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매일매일 행하신다면 정말로 멋지게 성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발 한 발 앞서가면서 더 많은 성장해서 이렇게 도움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